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 명태균이 뭐 어딘가에 숨겨놨다고 하는 이른바 그 뭐라 그랬죠? 파일도 아니고? 캐비닛이라고 캐비닛. 네. 예. 이 안에 뭐가 터지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착목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만 했더니 벌써 40분이 지나가지고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밥 따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한동훈 대표는 원외 지역위원장들하고 오찬 점심 먹고 대통령은 원내와 함께 만찬 이렇게 나눠서 각각 밥을 먹는 거죠. 국감을 앞두고 뭐 원내 이런 체리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만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고, 그 한동훈 대표만 또 하필이면 쏙 빼고, 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국회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갖는다고 것이고요. 네. 그냥 표면적인 설명에 따르면 당이나 이제 대통령이 설명하는 것은 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일을 한다고 보는 건데, 이걸 보는 시선은 사실은 다르죠. 왜냐하면 왜 또 한동훈 대표만 빼고 하냐. 한동훈 대표는 심지어 지난달 24일에 그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계속 읍소했죠. 나를 한번 따로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했는데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주요한 법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하필이면 당대표를 빼고 원내대표 휘하에 그런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만 불러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보도들을 보더라도 친한계 스스로도 이걸 패싱이라는 해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진언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실이 청취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냐. 반대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단속을 주문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새 이게 그 기류를 잘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희도 마크맨 해볼 때 잘 보면요,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표정을 못 숨기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윤 대통령이.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생각보다 원래 이제 후욱하기라고 하죠. 얼굴이 좀 낯짝이 두껍고 정치를 하려면 고밀복검 안에 뭐 한 9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딱 던지면 탁 나오는 약간 이런 단선적인 자동 판매기 같은. 그렇죠. 이제 여기 취재 편의점에 있는 그 자동 판매기 같은 거죠. 그냥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고. 근데 정치란 건 커피 누르면 가끔 오미자차도 나오고 좀 이렇게 돌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 속내를 모르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시지 이분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투명해서 그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던 거죠. 어제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 보시면 작년만 같아도 이렇게 이제 장성들하고 참모총장 그 의전할 때 인사하는 차례가 있어요. 원래 이제 행사장에 대통령이 가서 악수 딱 하잖아요. 딱 하는데 작년만 같아도 여사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사가 뒤에 있단 말은 뭐냐면 악수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목례 비슷하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정당 야당 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여사가 이렇게 두 분이 가시다가 한쪽이 빠져서 이제 길에 이쪽에 서 계셔. 그 일렬에. 원래 같이 이렇게 쫙 한번 돌아야 되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 만날까봐 느낌이. 지난번에 순방 갈 때도 그랬잖아요. 보시면 그 전에 순방 때는 뒤에서 인사를 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같이 악수하고 했었죠. 대통령이니까 그거를 인사하냐 안 하냐가 옳으냐 그르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던 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안 하든가. 근데 여사님 원래 했던 분이에요. 악수하고 뒤에서 같이 목례하고. 아유, 마포대교 보면 이분이 자리를 압도하는 분이에요. 그냥 뭐 뒤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마 마포대교에 한동훈 대표가 그 근처에서 런닝하고 있었다면 멀리 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양화대교로 갔을 겁니다.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양화대교로 가. 아마 근데 거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안 지나간다는 걸 알고. 근데 요새 노골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요. 굳이 피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 친윤 쪽에도 물어보면 좀 친윤계 사람들한테 이제 용화대나 이쪽 사람들 물어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조금 그 거국적으로 정치를 이럴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설사 우리가 말한 그 대의가 아니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신경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시원하게 그냥
밥 여러 번 먹읍시다. 밥 먹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고 이럴 때도 굳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싸움이 이게 표가 예.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불편하고 예. 누가 봐도 지금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고 나는 지금 수세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보이잖아요. 네. 예, 밥 먹을 때 딱 얘만 빼고 옛날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예. 여사 행동이 그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국군회는 행사에서 이제 내빈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그 한동훈 대표하고 할 때 표정과 추경호 원내대표 악수할 때 표정이 좀 달랐어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할 때는 약간 좀 네. 입가에도 네. 웃음 기가 있었고 네. 물론 한동훈 대표 악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눈썹을 치켜 올리는 듯한 표정과 함께 좀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랑 대비되는 표정을 연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원만치 않구나라는 암시를 줬던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이제 기름을 부은 게 김대남 그 전 선임행정관의 맞아요.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계가 확 물었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이제 장윤선 선배가 100분 토론 나가 토론하실 때도 보니까 맞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굉장히 참아. 못 참고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7.23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기들 기준으로는 좌파 매체하고도 손잡고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사 좀 상황에서 써달라.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발주처가 누구냐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했던 김대남의 배우가 누구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연결 네. 저는 이제 서울의 소리하고 뭐 각자 알아서 취재를 했는데 서울의 소리하고 뉴스토마토 보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남의 증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일 화나하는 대목이 아니 뭐 이모부가 좌파였다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 있었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좌파라고 공격을 하더니 뒤로는 좌파 매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매도하려고 실제 했었어. 좌파랑 손잡는 건 너희 아니냐. 그렇죠. 실제 네. 좌파랑 손잡고 공격하려고 했던 거 너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너희들 아니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노하면서 한 대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대요. 수준. 수준 이런 네. 수준으로 말이야 정치가 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취재하면서 진짜 정치는 요지경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결국에는 어쩌면 그 촉매제는 네. 그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파열음. 네, 그것부터 시작이 아니냐.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라는 문자 익심 논란이 무슨 촉매제였던 것처럼 처음에 언론은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또는 그 김대남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은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구 공천에서 어떤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작용과 반작용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엔 윤한 갈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듭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키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가 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공천 과정을 비대위원장으로 핸들링을 했거든요. 만약 김건희 여사라든가 주변에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해서 상대 진영으로서 어떤 요구들을 했고 어떤 의견들이 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친한계와 한동훈 대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문제라든가 컷오프 문제라는 것도 결국은 그게 공천 그 밥상에서 화두가 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김영선을 보호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다 보면은 결국은 명태균의 영향력과 대과관계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김대남에 대해서 배우를 의심하는 것처럼 친한계가 만약 양심 고백을 한다거나 공천 과정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면 이건 또 하나의 명태균 게이트를 굉장히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측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김대남 이분이 이제 캠프에서는 조직본부 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쪽 이제 제일 가까운 담당 이철규 의원 이쪽이었고 뭐 추천을 권성동 의원이 했니 누가 했는데 이분이 원래 강릉 분이시고 네, 맞아요. 예. 뭐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이게 하도 커지길래 시민사회수석실에 계신 분들한테 네. 이전에 좀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총평을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이고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나이부가 아니라 나이스? 그 나이스에서 부로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이명수 기자하고 예. 나이 부로 바뀌었고, 이명수 네. 기자는 나이스 했겠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말하면서 좀 의아했던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 상임감사 보증보험 그 자리 받기까지는 엄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자기 출마에 대한 이현모 전 비서관.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표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보면 전당대회 때 당시에 친윤의 이제 시그널은 사실 원희룡 후보예요. 네. 원희룡 후보인데 이분이 이제 나경원 캠프로 가신 거야. 그랬죠. 네. 여기서부터도 저는 이게 나이분가 나이스인가. 근데 시민자의 속실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네. 이분이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옹호하려는 이제 선회하자면 이런 발언하면 그 감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친윤의 끈이 누군지도 시그널 잘 못 읽고 나경원 그거한테 가서 예. 그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예. 이런 소리 하고 다니시고 뭐 한동훈 이렇게 해서 70억 돌려가지고 예. 자기 거 써다더라 예. 이렇게 해서 기사 써달라고 하고 예. 근데 요 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소위 말해서 좌파 행사들 있잖아요. 네네. 소위 말해서 5.18 통일이나 뭐 이런 행사에도 대독은 아니고 네. 대신 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대독은 안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분 딴에는 내가 그렇게 네트워크가 넓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그 여기 누구 왔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에서 막 적대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또 그 단체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래도 챙기는 사람이 대통령실 누가 심사위 속에 왔다더라. 네. 예, 이런 용도로 가서 앉아 있고 오고 막 이래 했는데 이분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행사. 그런 행보를. 근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국민의힘 쪽 취재해보니까 네. 당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세상에 할 데가 없어서 이명수 기자한테 그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 미쳐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당직자들이 원래 합니다. 이 정도면 역관계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수 기자한테 허위 정보를 줘가지고 네. 이명수 기자가 헛다리를 짚게 하겠다. 근데 이건 헛다리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사실은 100분 토론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장윤선 선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급하게 되는데 그 김종일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관련된 걸 껴넣었다는 게 이제 그 제보의 요체고 이명수 기자가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보의 소스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어제도 김종인 최고위원이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총선 백서에 담긴 내용으로서 그렇죠. 뭔가 신빙성이 있을 만한 내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부당은 떠나서 여하간 제보의 소스라는 게 원천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데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총선 백서라는 거는 지금도 기자들도 모르고 당직자들도 소수만 알 거예요. 백서 과정에 관여한 의원들 몇몇만 알 겁니다. 맞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리크가 돼서 특정 후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관역을 맞추는 데 쓰였다? 이거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대남 전 그 행정관이 그렇죠.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쉽게 그래서 얘기해서. 그 친한계에서는 이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에 막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도대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당초에 들을 수가 없네. 그런 정치가 그래도 이렇게 좀 강직한 맛도 있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 뒤에서 전부 자리 나눠 먹기나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지라고 판단을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뭐 바뀌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쌍특검 거부권 행사 임박한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뭐 4일 또는 재의결이 4일 또는 5일에 이번 주 안에 다 이제 끝날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냥 표단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나 방향을 바꿔서 뭔가 좀 확 분위기를 바꿔볼 생각은 대통령한테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체로 오늘 그냥 밥이나 먹고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나이브한 거 아닌가 대통령실이 이렇게 김대남 씨의 이런 녹취록을 자기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오늘 왜 만찬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스스로 그렇죠. 결정해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원내대표까지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굉장히 하자가 많은 법률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0월 4일날 만약에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5일날 표결에 참여해서 부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적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장치적 극적 장치로서 오늘 만찬도 굉장히 필요하게 성사됐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아까 김대남 전 행정관뿐만이 아니고 지금 JTBC 보도에도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여 가능성들이 정말로 많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큰 보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시간표를 돌려가지고 계속 줄줄이 알려주고 있네요. 이런 내용들도 조사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진술을 받았어. 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아직은 재판행위 아니네.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거래소의 그런 심리분석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의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호가 관여율이라고 해가지고 시세 조정에 관여한 그 계좌의 역할을 증명하는데 그게 백분율로 5% 이상 넣으면은 그래요. 이게 관여 가능성이 원래. 높다고 보는 건데 그 날날로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날은 또 이제 10몇 프로가 되고 어떤 날은 뭐 20몇 프로 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가 분명히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추측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가서 진즉에 왜 이런 주가 조작에 본인의 계좌가 쓰였는지 그리고 너 BP 패밀리라고 블랙홀 패밀리라고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사건에 예. 주범이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정호 씨와의 관계성은 어떤 것인지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 것인지를 낱낱이 캐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지연된 정의로 늦게 되다가 지난 7월에 방문조사 형태로 이제 끼워넣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내용이 새나가고 다시 한번 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가하게 이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는 굉장히 돌아올 파국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보인다. 네. 그러니까요. 참 말씀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